어우, 톨게이트를 똑같이 아이오닉이랑 네, 비슷하네. 비슷한 거의 전소. 지금 전소가 됐어요. 아. 되고 네 분이 이제 사망을 하신 그게 가족이었다고. 네, 네, 일가족. 아우. 일가족 4명이 중국은 띄워주고 현기는 깠어야 돼. 막 밟아서 막 벌레 죽이듯이 막 진 이겨야 돼. 그럼 그러면- 박수 받아요. 그쵸. 그리고 영어 문장 몇 개 섞어서 이렇게 잘 결론만 내면 그 패턴이 있어요. 이게 패턴 잘못 잡으신 거지. 그래서 이제 이 UL94 시험이 이제 가로 세로가 있는데 이거 세로 시험입니다. 버티컬 시험이고 여기서 불이 솜에 붙지 않아야 되고 몇 초 이내에 이게 꺼져야 되고 이런 규정들을 해서 V0 등급을 받아요. MPPO-GF10이 V0 등급 최고 등급이고요. 이 규정은 0.8T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문제가 됐던 게 열 변형 온도가 막 190도여서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 열 변형 온도는 녹는 점이 아니에요. 녹는 점은 이게 280도에서 320도예요. 아니 나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히트 디플렉션 템퍼러처라고. 그렇죠. 디스토션 템퍼러처라고. 그렇죠. 변형이라고 써 있는데 저걸 어떻게 녹는 점 헷갈릴 수가 있지? 멜팅 템퍼레처가 아니거든요. 멜트가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정말 죄송한데 공학을 전공을 하지 않고 공학에 조금만 관심만 있어도 아는 건데 그렇죠. 사실 인터넷 검색만 공학을 해봐도 알 수 있죠.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들고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황당한. 그냥 유튜버들을 그래서 우리도 유튜버지만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이런 잡스러운 것들이 진짜 뭘 한다고 진짜 이걸 그러니까요. 다루냐 진짜. 어? 히트 디플렉션 템퍼러처도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이걸 전면에다 놓고 190도 해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여기 사실 굉장한 용어가 있진 않아요. 사실 다 연립방 정식도 못하는 놈들이 무슨 그저 미분 적분을 논하고 앉았어. 아니 나 진짜 갑자기 열을 오르네. 아 자, 그래서 이거 마셔야 되겠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하고 MPPO랑 야 이게 먼저 타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녹는 점, 뭐 열변형 온도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배터리가 언제 터지냐를 아셔야 되는 게 80도 이상이 되면 끓기 시작하고요. 그렇지. 100도에서 150도 사이에서 폭발합니다. 터져요. 요즘 이 파우치는 네. 그래도 좀 높아요. 180도까지 180도까지는 그런데 요런 애들은 네. 180도까지 가는데 이게 약한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얘네들이 제일 늦게 터져 얘네들이. 얘네들 제일 늦게 네. 문제는 그러면 뭐냐면 180도 혹은 뭐 제가 끓기 시작하는 100도 내외 이때까지 얼만큼 지연시켜 줄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열 전도율이 중요하죠. 알루미늄의 열 전도율은요. 요 MPPO의 1000배입니다. 1000배. 1000배가 넘어요. 무슨 소리냐? 여기서 1도면 쟤는 1000도란 뜻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아니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합시다. 그 우리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 갈 거야 아마. 네? 굉장히 꿀지옥에 갔어. 그게 염라대 형이 야 알루미늄 판에 올라가 있을래? MPPO 판에 올라가 있을래? 그러면 어디 올라갈래?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여러분 라면 끓여 보셨죠? 라면 끓이실 때 가끔 냄비에 손잡이가 그대로 스틸인 게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냄비를 선호하십니까? 당연히 플라스틱 손잡이가 있는 걸 선호하죠. 왜? 열전도율이 낮아서 안 뜨겁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냄비를 샀는데 네. 주물 냄비인데 네. 내 그거 들 때마다 아주 환장하고 왔어. 아, 없어요? 없어요? 플라스틱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실리콘 실리콘 손잡이 그걸로 해야 되는데. 네, 해야죠. 그게 또 찾으면 없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주방은 꼭 그래. 그거를 가끔 이렇게 휴지 치킨 타월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감아가지고 하는데 꼭 중간에 식탁까지 가다가 네. 이제 위기가 와. 그렇죠. 이제 열 전도가 와서. 아 뜨거 하다가 이렇게 내려놓고선 한마디 하지. 도대체 이건 왜 사가지고 이씨.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소방대원분들 장비는 금속이 거의 없지 않나요? 금속 차고 갔다 큰일 나지. 큰일 나지. 큰일 나지. 아니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소방대원분들 장비 금속이 좋다 그러면 무거워도 금속 쓰시겠죠. 그렇지. 화재를 네, 화재를 막을 수 막아야지. 있으면은. 예. 아 좋은 얘기 하셨어. 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뭐지? 모듈은 셀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렇죠. 셀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인체하고 셀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얘가 좀 더 많이 견디네. 네. 우리도 사실 한 100도 정도는 잠깐은 견딜 수 있잖아. 뭐 네. 이제 한증막 이런 데 들어가. 뭐 수증기 온도는 직접적으로 지지지만 않으면
그럼 이제 이런 인체와 같은 셀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소방관이 그래 알루미늄 보호를 다 튜브를 알루미늄 어. 쓰고 아유 머리카락 다 타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그 수일이님은 이제 중국 얘기 나올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하실 거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열 전도율,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그 ID4 안에 이 합성 수지로 다 절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배터리 모듈을 왜 이렇게 앞에 부분하고 이렇게 위쪽 부분에 플라스틱 커버를 썼냐면 절연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렇죠. 여기 고전압 케이블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열 전도율이 높다라는 거는 전기적인 전도율도 높다는 거거든. 그래서 보시면 이 EGMP 같은 경우 좀 깨끗한 걸로 볼게요. EGMP 같은 경우는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EGMP의 BSA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버스바랑 통신 케이블이 위로 지나가요. 이 위로 지나갑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난연이면서 절연이어야 돼요. 그렇죠. 절연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위로 버스바가 안 지나가요. 저는 네. 이걸 지적했습니다. 왜? 이거는 대전력선이 가는데 네. 통신선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노이즈에 취약한 구조예요, 사실. 물론 이 데이터 케이블이 그래, 실딩이 싸워라? 돼 있을 겁니다. 실딩이 돼 있지만 워낙 대전류여서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전자기장이 발생하면 그게 통신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EGMP의 방식을 좀 칭찬했던 이유가 이걸 직교를 시키면은 최소화돼요. 이 노이즈 가능성이.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난연이자 절연체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ESS 개발하고 할 때 폴리카보네이트를 썼던 이유가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 네. 왜냐면 MPPO 비싸서 안 쓰고 그렇죠. 싸니까 폴리카보네이트를 쓰는 그래도 거지. 걔도 그중엔 비싸요. 그래 맞아. 네. 이 플라스틱 쪼가리 비싸다고 하시는데 MPPO에 GF 들어가면 이거 많이 네. 비싸요. 이 이게 복합 쪽으로 가기 전에는 네. 단일로 제일 비싼 게 폴리카보네이트예요. 일단 파이버가 들어가면 PCGF. 이놈들이 가격이 장난이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킬로그램당 파는구나. 네.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 톤당 파는데 실제로 이 메탈은 그리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가파스칼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현대를 두둔한다. 현빠냐. 아니 뭐 먹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잘하는 기업의 기술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왜냐면 그렇죠. 기술에 대해서 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진보된 기술에 관심을 갖는 거지. 네.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가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젖잘싸 뭐 이러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네네. 그리고 뭐 메달리스트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받는 건 메달리스트들이잖아요. 1, 2위 금메달, 뭐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순위에 드는 선수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성적을 잘 내면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술과 관련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기아 기술 중에서 이제 전기차 기술이 많이 주목을 끌고 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LFP 얘기로 이제 잠깐 넘어갔다가 네네. 자, 우리 슈리님이 중국에서 2015년부터 9년을 이제 사셨고 와이프분이 이제 또 의료업계 의사분이시죠? 네. 예, 그래서 중국 실정에서 되게 밝으신 분이고 실제로 이 산업 관련해가지고 뭐 사춘성형이나 뭐 배터리 관련된 회사도 근무하셨고 또 기술 경영학이시죠? 예. 그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9년 동안 중국 거 보셨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이 LFP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은 이제 깨달았죠. 아, LFP는 엔트리급, 그러니까 가성비용.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약간 이제 조금 진화가 된 부분이 이제 성능 대비 가격과 가격 대비 성능인데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됐지의 LFP라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LFP가 3원계를 대체해서 앞으로 LFP 천하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나요? 아니요. 왜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중국에서는 야 LFP도 비싸다. 소디움으로 가자. 소디움으로. 이야. 그래가지고 BYD에서 지금 이제 뭐 한국 들어온다 그러는 돌핀 있지 않습니까? 돌핀.
거기에다 지금 소디움 장착해서 테스트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 차 나왔던데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야 우리는 야 LFP도 비싸다 이러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전기차 살 때 네. LFP가 또 3원계가 있는데 뭘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모델에 네. LFP와 NCM 있다. 네. NCM 사죠. 그래요? 네.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화재 관련해서 불이 안 난다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네. 영상 제작업체들이 하도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화재가 보통 어느 정도 나나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7대에서 10대 사이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네. 중국 네. 통계는 보통 한 이제 제일 좋을 때를 얘기하니까 네. 제일 나쁘면 많으면 뭐 한 20건 3배 정도? 3배? 7대니까 3배 정도 20건? 이지 그리고-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죠. 네. 그리고 또 코로나 사망자 줄이듯이 또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예민한 거긴 한데. 네. 네. 저는 네, 그럴 코로나 리가 없어요. 사망자도 극히 적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좀 많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화재 건수도 공식적으로 그럴 수도 집계해서 이렇게 빠질 수는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화재 통계가 네. 그 23년도 1분기가 일평균 7대라고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2, 3, 4분기에 대한 거 발표를 안 합니다. 가장 적은 걸 발표했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고 아. 중간일 수도 있어서 예. 그래서 자, 그러면 탐원계하고 LFP하고 화재율을 따지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친환경 차인 건 맞거든요. 네. 이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R, EV 다 합쳐서긴 한데 네. 대략적으로 중국의 한 용자가 분석한 그 레카 영상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네. 했더니 70대 정도를 한 분기에 70대 정도를 이제 분류를 해냈고 네.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네. 거기에서 비율을 보면은 대략 40대 정도가 이제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든 BEV든 이제 LFP 계열인 거고 아, 40대 정도가. 30대 정도가 이제 NCM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60%가 넘네요, 전체 네, NFP 화재율이.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NFP가 중국 사람들이 불이 안 난다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전기차면은 이제 중국에서도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야, 충전기 조심해라. 송정기 조심해라. 오래된 충전기면은 점검을 꼭 받아라. 이 얘기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운전할 때 뭔가 바닥에서 충격이 느껴지면은 정차를 해라. 아, 도망갈 준비를 해라. 네. 그게 왜냐하면은 중국이 요즘 이제 지방 정부별로 이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도로 관리가 허술한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혹시 이제 충격을 받으면 화재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중국의 전기차 보급이 빨라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도 보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FP는 수명이 길다. NFP는 3원계보다 훨씬 더 길어서 3원계보다 2배, 3배 더 오래 탈 수 있다. 실제로 그래요? 이제 중국에 네. LFP로 네. 퍼포먼스 뭐 300마력 이상 네. 이 정도 차량이 모델이 한 5개 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 근데 퍼포먼스급 차량들은 진짜 수명 관련해서는 엄청난 클레임이 좀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NFP가 탑재된 네, LFP 퍼포먼스 차량들은 SOH가 빠르게 하락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업은 솔직히 바꿔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네. 야 이거 국가 규정상 바꿔줘야 되는데 왜 안 바꿔주냐라고 이제 막 클레임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그쪽 계열은 많이 올라오고요. 근데 일반적인 LFP는 사실 아시다시피 C레이트를 높게 안 쓰니까 사실 그렇죠. 수명은 어느 정도 되죠. 네. 대부분 LFP가 중국에서는 1.2C레이트 정도의 충전과 방전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현지에서 9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 대한민국의 영상 제작업자들하고 그 또 소비자들이 NFP가 앞으로 3원계를 밀어내고 NFP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중국이 만들어 놓은 판에 들어가요? 정확한 얘기예요. 그지? 아니 BYD가 만들어 놓은 판입니다. LFP는 여러분. 그렇지. 그 CATL도요. 음. BYD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어요.
LFP 쪽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게 중국이 만들어 놓은 판에 왜 한국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NCM이 한국이 만들어 놓은 판 아닌가요? 그렇지. 아니, 우리는 우리 판에서 돌고 니들은 니들 판에서 놀아야지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국은 지금 LFP를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렇죠. BYD가 08년도부터 전기차에 사용했으니까요. 그러면 노하우가 상당할 거 아니에요. 아, 엄청나죠. 그리고 LFP 수율도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또 원가 절감도 기가 막히게 할 거 아니에요. 그 BYD가 원가 절감의 화신이라며요. 아, 장난 아닙니다, BYD. 그 막 그 플라스틱 재질도 부실하게 막 해놔가지고 쥐가 들어가서 막 플라스틱 커버를 막 갉아먹어서 불나는 경우도 있다며. 그거는 사실 이제 플라스틱 커버를 갉아먹은 건 아니긴 한데요. 뭘 갉아먹은 거예요 도대체? 사실 전선을 전선을 갉아먹은 거예요? 피복을 갉아먹은 아. 거라. 근데 이제 그 음. 피복이 좀 이제 한계치 정도로 얇게 해놓은 거 아, 아니냐는 그러니까 소리는 들려요. 규정의 가장 턱걸이. 그 정도 네. 수준으로 한 건 아니냐 이런 소리는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러면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규모의 경제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하죠. 그리고 얼마나 싸게 대량 생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배터리 가지고 뭐 치킨 싸움도 해야 되고 중국에서 탄산리튬 가뜩이나 막 그 CATL이 왜 탄산리튬 그 정제 업체들 많이 휴야에 데리고 있잖아요. 그 분기별로 막 덤핑 치잖아 반값으로. 그렇긴 하죠. 우리나라는 중국에 받아다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면 LFP를 지금 들어가서 만들어서 팔면 중국 업체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럼 죽으라는 얘기야? 자살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길 왜 들어가죠? 어? 왜 나 거기 왕이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길 도전하라고 해요? 우리가 왕인 데서 놀면 되지. 반대로 삼원계는 지금 K배터리가 왕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CATL도 NCM9 공정 지금 시작했어요? 소식도 없습니다. 없죠. 그 사실 중국에서도요. 네. CATL이 25년도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보고서가 몇 개 나온 게 있습니다. 왜? 차세대 배터리가 아직도 8이다. 811 아직도. 네. 근데 811 공정마저도 90%에 도달 못했다는 얘기도 있죠. 90%를 작년에 돌파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수율이라는 게 사실은 대비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게 왔다 하지? 갔다 하는 얘기잖아요. 맞아. 네, 중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23년도 하반기에 90%를 돌파했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영상 제작업자들이 자꾸 LFP에 주력하라는 의도가 뭘까?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3원계 다 집어치우고 지금까지 3원계에 100조 이상 100조가 뭐야? 엄청나게 기술 개발하고 그 많은 특허들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CATL이 3년 이상 지금 뒤처져 있어서 공정에 있어서 따라오느라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연구원 지금 개발비 R&D K배터리 몇 배를 쓰고 있는데도 못 따라오고 있는단 말이야. 그게 왜 못 따라오냐면 우리가 3원계판을 제일 먼저 깔아놨기 때문이지. 그렇죠. 우리 판이야 여기는. 우리 판에서 홈 경기를 통해서 불러와야 되는데 왜 이거 우리가 집어치우고 원정을 가? 원정 경기 가가지고 한 번도 지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새로운 룰로 거기 가서 그걸 하라는 거야. 반대로 LFP 싸게 만드는 공정은 우리 같은 중국을 못 따라간다. 그럴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근데 왜 LFP 가지고 경쟁을 하래?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길 왜 가? 그러니까 왜 어? 우리가 원점을 가? 아니 우리가 양궁 잘하잖아요. 양궁으로 세계를 휩쓸어야 되는데 갑자기 양궁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는 거야. 막 체조하라 그러고. 체조하라 그러고 육상하라 그러는 거야. 육상이 우리가 약해요. 단거리 스프린트가. 안 되지. 아니 양궁으로 지금 금 다 쓸어오고 있는데 그게 3원계란 말이야. 근데 양궁으로 다 금 쓸어가고 있는데 야 그거 다 이제 양궁은 앞으로 하지 말고. 화제성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거 미래가 없으니까 그저 수영하라 그러고. 수영 100m, 육상 100m 해라. 탁구 해라, 탁구. 중국 탁구 못 이기잖아. 그렇죠. 중국 탁구 1인자. 우리 2인자였어 항상. 그러니까 탁구를 하라고 지금 이러고 있어. 개인 소비력이 조금 아쉬운 뭐 동남아 시장이라던가 맞아요. 뭐 남미는 뭐 국가별로 좀 격차가 있지만 이런 데는 LFP 써서 시작까지 최대한 낮춘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 LFP를 전 차종에 적용하고 이런 거 왜 그래야 될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LFP를 저희가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쓰임새가 있다. 그렇죠. LFP는 파워뱅크 ESS에는 당분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가형, 특히 동남아나 인도의 LFP 발전 모델이 많이 가능성이 갈 거예요. 있고. 그리고 지금 인도가 그 중국 시장을 현대가 지금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체로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폭스바겐 상태가 지금 어때요? 폭스바겐 중국에서 사실 지금 이제
거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죠. 왜 신뢰를 잃은 거예요? 첫 중국에서?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 수준이 생각보다 많이 낮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ID4, ID3 이런 전기차를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저걸 왜 사? 진짜 그래요? 네.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네. 스탠다드급, 네. 그러니까 제 깡통 트림이라 그러죠. 네. 그거는 좀 팔립니다. 어, 그 할인을 막 거의 한때는 1,000만 원까지 했으니까요. 중국에서. 가뜩이나 싼 게. 중국에서 ID4 타고 또 큰 사고도 몇 번 있었다며요? 우리나라 이제 좀 이제 희생자분께는 좀 죄송하지만 네. 그 부산 톨게이트 충돌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게 23년 6월인가? 네. 중국 이제 항저우 톨게이트에서 거의 네.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아, 근데 걔는 정말 충돌하자마자 불이 났는데 네. 열폭주가 의심이 되는 그런 이거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 한번 봅시다. 네. 어우, 톨게이트를 똑같이 아이오닉이랑 네, 비슷하네. 비슷한 근데 바로 지금 화염이 바로 올라오고 아. 있으니까. 솟구치는 화염이고 색깔이 흰색, 노란색. 그리고 거의 전소. 지금 전소가 아. 되고 네 분이 이제 사망을 하신 그게 가족이었다고. 네, 네, 일가족. 아우. 일가족 4명이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 어우, 아이오닉이랑 비슷한 속도네. 네네. 네. 그래서 바로 불이 붙네. 네. 음. 그 사실 톨게이트이기 때문에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아예 불이 그렇게 올라와 버리면 음. 어떻게 구원을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열폭주 대책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네. 사실 부산 톨게이트 사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서 폭발은 없었던 걸로 국가에서 감식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네. 이 경우에는 지금 BSA 부분에서도 다 타버린 게 확인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정말로 BSA 레벨에서 폭스바겐 ID4나 이런 차량들이 솔직히 중국 차량들도 MPPO G10 씁니다. 덮개 쪽에. 물론 이제 요새 좀 이제 저렴하게 나오는 차량들은 알루미늄을 쓰는데 네. 프리미엄급 차량들은 똑같이 현대처럼 네. 덮개 쪽에 MPPO를 쓰고 내화 시트를 쓰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중국 차량들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폭스바겐은 현대 거 쓰겠다 했어요, 그냥. 그 이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 하청 공장이지 BSL을 쓰는 게 아니라고. 아니 누가 배터리 공장 쓰는데 5조 안 들어요. 그죠. 5조로 그냥 공장 만들면 돼요. 그리고 공장 세우고 사람 채용하고 사람 채용하고 하청 업체를 그냥 자기가 만들면 되는데 그걸 왜 현대모비스를 너 나의 동료가 되라. 우리 하청 공장이 되라 하면서 5조를 왜 쓰냐고. BSA가 뭐냐면 이게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 전체예요. 거기에 그 BSA 소프트웨어까지 그냥 싹 다 전부입니다.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고 이걸 왜 사야 되냐면 특허가 죄다 걸려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듈에 핵심 특허가 이게 죄다 걸려 있어가지고 요거 이런 식으로 조합했다가는 이거 수출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은 엔지니어들이 아 이렇게 했구나 금방 알거든. 이거 왜 카피 못하겠어. 하지만 카피를 못하도록 온갖 걸어놨죠. 특허를 다 걸어놨거든.